네, 저희 책 중급 실용영어 강의 전치사 잘 쓰기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치사 before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113번인데 우리가 before 전치사를 시간적으로 뭐뭐 앞에, 공간적으로 뭐뭐 앞에 이런 의미로 익숙하죠. 근데 여기처럼 순서가 앞선다고 할 때도 before를 쓸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좀 놓치기가 쉬워서 제가 여기서 강조를 했는데 내 예약이 그의 예약보다 먼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라는 말을 할 때 아주 쉽게 before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문에 보면은 누구보다 먼저 도착했다라고 할 때 before everyone else, 모든 사람보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과제를 끝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before m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순서상 누가 먼저였는지 얘기할 때 before 쓰면 되죠. 113. She arrived before everyone else at the meeting. You finished your assignment before me.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주문을 했으니까 before us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사무실을 나갔으니까 before everyone el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도 before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에서 앞서는 거기 때문에 before는 우선시한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선시라고 하면은 밑에 나와 있는 이 prioritize라는 동사가 아주 유용하죠. 말 그대로 우선시하다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더 쉽게 무엇이 먼저 온다 혹은 무엇을 앞에 둔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선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앞에 둔다라는 말로 put을 쓰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먼저 온다, come before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시라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우리말,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before를 활용하면 됩니다. 밑에 예문 보면은 safety before speed, 속도보다 안전, 이런 경우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더 중시한다. 여기서는 당연히 A를 더 중시하는 게 되겠죠. before 다음에 나오는 B보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인데요. quality를 quantity 앞에 두었다. 결국 그 말이 quality를 더 중시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114. They chose safety before speed in their design. The team placed quality before quantity in their work.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선시한다라고 할 때 우선시라는 말을 before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익보다 안전이니까 safety, come, should always 이런 말이 있고요. before 이익, profi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 이익보다 우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도 동사를 잘 보시면 됩니다. value, 가치 있게 생각한다 라는 말을 쓰고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냐 하면은 friendship, before,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개인적 이익을 개인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얻는다는 뜻인데 이익이라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personal gain보다 friendship을 더 중시한다 이런 뜻이죠. 뭐뭐보다 우선시 이런 말을 간략하게 표현하려면 before를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before가 뭐뭐 앞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거나 앞에 펼쳐질 예정이다 이런 의미로 쓰는 before죠. 그래서 여기처럼 고된 하루가 hard work의 long day가 그들 앞에 lay before 놓여 있었다, 펼쳐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before 없이 쓴다면 기다리고 있었다, waiting for them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before를 활용하면은 before the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문 보면은 여기도 역시 lay를 활용해서 lay before the group, 그 그룹 앞에 뭐가 놓여 있었다. 여기서 이제 과제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직 was still before us, 우리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는 뜻이겠죠. 115. A series of important tasks lay before the group. The hardest part of the project was still before us. 그래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상관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뭐 길고 힘든 여정 같은 거 약간 네거티브한 것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앞에 서 있었으니까 stood before us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waiting before them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공간, 순서상의
앞을 얘기하는 before를 여러 상황에서 활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전치사는 below인데요. 뭐뭐 밑에라는 뜻이죠. 공간적으로 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할 때도 below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market value보다 훨씬 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못 미쳤다라고 할 때 특히 이런 수치를 얘기할 때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밑에 예문 보면은 능력이라든지 performance 아니면 실적 이런 게 기대 혹은 기준에 미달했다고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low par라는 표현이 있죠. par가 기준이라는 뜻이니까 기준에 못 미쳤다라는 뜻이고 평론가들의 예상 critics predictions에 below 못 미쳤다라고 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에 보면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할 때 lower than 혹은 reach하지 못했다 혹은 fall short of 이런 동사 표현이 있죠. 이것도 역시 부족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긴 표현 대신에 간략하게 below만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116. His performance in the game was below par today. The movie's ratings were below critics' predictions. 그래서 여기 작문 문제도 학급 평균보다 낮았으니까 below the class average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보보다 낮았으니까 below the forecas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나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할 때 below를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beneath인데요. beneath는 뭐뭐 밑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떤 거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도 되지만 여기처럼 감춰진 진실, 표면 밑에 어떤 것이 감춰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enthusiasm, 그의 열정 밑에는 fear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beneath를 적절히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다, 감추다, hide 이런 동사를 직접적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존재한다라는 뜻을 지닌 비동사나 뭐 그런 동사를 쓴 다음에 beneath를 적절히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보면은 공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beneath it, 그 미소의 밑에는 지친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agreement는 표면적인 것이었고 그 밑에는 resentment, 반감이나 의견 차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서성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반감이 남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117. She smiled politely, but beneath it she was exhausted. Beneath their agreement, there was lingering resentment. 그래서 겉과 다른 진짜 속모습 이런 것을 얘기할 때 beneath를 적절히 활용하면 되죠. 그래서 겉모습과 달리 그전에 행복했다. 표면 밑에는 행복한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eneath the surface를 하나의 표현으로 그냥 기억을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기와 달리 이런 말도 다르다라는 우리말 때문에 different 이런 쪽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beneath를 적절히 활용해서 그 플랜의 밑에는 리스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8번 전치사는 beyond인데요. beyond는 어디 너머라는 뜻이죠. 근데 이 beyond를 공간에만 쓰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간뿐만 아니라 여기처럼 시점을 넘어선다고 할 때도 beyond를 쓸 수 있죠. 영어에서 공간에 쓰는 표현이랑 이렇게 시간에 쓰는 표현이 동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들은 거의 다 공간과 시간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페스티벌이 주말을 한참 지난 시점까지 run, 계속 진행이 되었다라는 의미니까 beyond the weekend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뭐뭐 이후에라는 말 때문에 after 같은 전치사만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어떤 시점을 넘어라는 의미로 beyond를 써도 되는 거죠. 밑에 예문도 보면은 첫 해를 지나서 발생하는 damage에 대해서는 커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난 이후, 그러면 지나다라는 말 때문에 pass라든지 이런 동사를 생각하게 되지만 전치사 beyond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정된 회의 시간을 넘겼다라는 말을 went 이렇게 그냥 go를 쓰고 beyond the scheduled tim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8. The warranty does not cover damage beyond the first year. The discussion went beyond the scheduled meeting time. 자, 이 말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은퇴 연령을 지나서까지 일하기를 원한다. 은퇴 연령을 넘어서까지니까 work beyond retirement ag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beyond를 생각해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다음 달 이후로 연기되었으니까 beyond next month. 다음 달을 넘어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오늘 beyond의 두 번째 뜻 119번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처음에 공간을 넘어서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을 넘어서는 것을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beyond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밖, 이 말을 표현할 때 beyond를 쓰는 거죠.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다. 결국 그 말은 내가 이해 못하겠다.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too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혹은 I couldn't understand 이런 말을 그냥 beyond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한다라는 말 때문에 not을 어딘가에 넣어야 될 것 같지만 not 자체를 쓰지 않고 beyond를 활용해서 부정을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접할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으로 구입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beyond the reach of ordinary people. reach니까 손이 닿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닿지 않는다. 결국 그 말이 보통 사람들의 능력을 넘어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아는 것, 그의 지식을 넘어섰다. 결국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술적 세부사항을 그는 몰랐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not을 쓰지 않고 beyond his knowledg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19. Such luxury cars are beyond the reach of ordinary people. The technical details were beyond his knowledge. 자, 장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다. not을 쓰지 않고 beyond me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나를 넘어선다라는 말이 내 능력 밖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녀의 능력을 넘어섰다도 마찬가지죠. beyond her 이렇게만 해도 되고 능력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넣고 싶으면 이 자리에 abilities 같은 능력을 뜻하는 단어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not을 대체하는 beyond까지 119번 beyond까지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치사 o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